안녕하세요. 본투글로벌센터 통해성 변리사입니다. 오늘은 타인의 웹사이트 정보를 활용한 플랫폼 사업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의 송봉주 변호사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법무법인 세종 IP그룹의 송봉주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요즘 나오는 어플리케이션을 보면 여러 인터넷 사이트의 정보를 모아서 가격을 비교해주는 등 웹사이트를 활용하는 플랫폼이 많은데 웹사이트에 관련된 권리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인터넷망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국제 규범에 따른 네트워크입니다. 따라서 인터넷망 자체에 어떤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인터넷망을 통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터넷 사이트를 구축했다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보호가 필요할 것입니다. 웹사이트에 대한 보호는 크게 보아 세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먼저 서버 등에 대해서 해킹을 당하지 않을 권리인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권리가 있고요. 두 번째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제공되는 창작성 있는 콘텐츠 또는 창작성은 없지만 상당한 투자를 하여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저작권법을 통한 보호, 마지막으로 모방 사이트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인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한 보호로 대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웹사이트에 대한 해킹 등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나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았는데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저작권이라는 건 좀 생소한데 어떤 권리인가요? 네, 저작권은 창작성 있는 저작물, 예컨대 소설, 음악, 영화, BTS 뮤직비디오 등에 대해서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이름이나 전화번호, 제품 가격, 상품의 이름이나 스펙 같은 일반적인 정보는 창작성 있는 저작물이 아니라 그냥 정보일 따름입니다. 이것들을 그냥 사용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홍길동의 시대로 돌아갈 것입니다. 즉 루이비통을 루이비통이라 부르지 못하고 비싼 가방이지만 가장 비싸지는 않은 가방 정도로 표현하는 불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보를 체계적으로 모아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시도가 있었고요. 그것이 바로 네이버나 구글 등의 검색 엔진입니다. 편리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그것이 바로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는 자신이 상당한 투자를 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면 타인이 이를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복제, 배포, 방송, 전송하지는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데이터베이스 사용에 대해서는 어떤 분쟁이 있나요? 요즘 앱 중에는 다른 웹사이트의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던데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네, 바야흐로 빅데이터 시대입니다. 말씀하셨듯이 빅데이터 시대에 맞춰 요즘 앱 중에는 크롤링 기술을 통해 다른 웹사이트 정보를 빅데이터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 웹사이트의 제품 가격 정보를 취합해서 소비자로 하여금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이용자들이 원하는 정보가 있는 곳을 중개해서 이용료를 받거나 광고 등을 통해서 수익을 올리는 플랫폼이 많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타인의 데이터베이스를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그대로 이용하면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해석하면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이 아니라 일부만 사용한다면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사용해야 상당 부분이 아니라 일부에 해당할까요? 네,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당의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거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이걸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일부가 아니라 상당 부분을 이용하였다고 평가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데이터베이스의 이용이 해당 웹사이트와 경쟁으로 이어지는지가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권리로 침해 판단 여부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판단이 쉬운 일은 아니네요. 그런데 아까 크롤링을 말씀하셨는데 크롤링이 무엇이고 크롤링은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 것인가요? 네, 크롤링은 컴퓨터에 분산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수집해서 검색 대상을 색인으로 포함시키는 기법입니다. 로봇 프로그램을 통해서 웹사이트상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인데요. 타인의 웹사이트 정보를 일일이 찾아서 복붙하는 것은 너무나 번거로울 것입니다. 이를 사람 대신 로봇 프로그램이 수행하도록 하여 야금야금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는 것이 크롤링 기법입니다. 다른 사람이 동의도 없이 크롤링을 통해서 내 웹사이트의 정보를 마구 빼가는 것이 달가울 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빅데이터 시대에 웹사이트 정보를 검색, 수집, 이용하여 이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또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크롤링은 허용되는 것이 무제한 허용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에 포섭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결국
완전히 또는 거의 유사한 사이트를 구축하거나 경쟁 사이트를 구축하는 등으로 타인의 웹사이트에 영업 피해를 주게 되는 경우에는 크롤링이 허용 범위를 넘었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요. 반대로 데이터베이스의 일부만 사용했거나 다른 형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크롤링을 한 경우라면은 위반 가능성이 낮아질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최근 숙박의 업체가 한 사건에서 크롤링과 부정 경쟁 행위가 문제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네. 숙박객 업체인 A사와 B사 간의 분쟁과 관련해 해당 판결문에 따르면 B사가 A사의 데이터베이스 중 제휴 숙박업체의 명, 주소, 방 이름, 원래 금액, 할인된 금액, 업체 주소, 입실 시간, 퇴실 시간, 날짜와 같은 상당한 부분을 복제를 했는데요. 이것이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인지 또는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되는 것인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관련한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형사재판의 경우 1심에서 A사의 행위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어서 저작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이 되어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반면 형사재판 항소심에서는 결론이 뒤집어져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현재 상고가 되어서 대법원에서 재판이 계속되고 있고요. 조만간 판단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민사재판의 경우 이제 1심 판결이 선고되었는데요. A사의 행위가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약 10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민사재판 1심에서는 A사의 행위가 B사의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진행 중인 사건이어서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우리 법원은 크롤링 이슈가 아직 다툼이 많은 이슈임을 감안해서 형사가 아니라 민사적인 문제로 해결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는 것도 같습니다. 그렇군요. 끝으로 현실적으로 크롤링을 통해 플랫폼을 만드는 사례가 많을 것 같은데 크롤링을 함에 있어서 주의할 점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크롤링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는 크롤링 관련 분쟁에서 자주 문제되는 5가지를 점검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먼저 상당한 투자를 하여 보호받는 데이터베이스인지를 점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당해 웹사이트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는지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당해 웹사이트 운영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인지를 점검하셔야 될 것이고요. 네 번째로 당해 웹사이트 약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당해 웹사이트 노브.txt 관련 정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따져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타인의 웹사이트 정보를 활용한 플랫폼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번에도 유익하고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